경기도 포천시 광능숲. 조선 세조의 능림으로 정해진 후 550년 이상 큰 훼손 없이 관리되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목원인데요. 이곳 사무실에서 오늘의 의원 스타그램 주인공 김우석 의원을 만났습니다. 전국의 학교 사람이 그 숲으로 그 자연으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그렇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자연 보면 좋은 거고. 근데 포천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 중 지역의 생태 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에 특히나 관심을 쏟고 있는 김우석 의원. 그중 2010년 유네스코에서 숲의 가치를 인정받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광능숲을 좀 더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모색 중인데요. 보존할 수 있는데, 근데 지정하고 나서 역할이 끝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정된 곳에서 잘 관리를 하고 지정해준 그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마다 그 관리 목표가 다 달라요. 같이 좀 해보자. 어차피 이제 저희는 잘 가꾸고 보존해서 물려줘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잘 관리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그 가치를 물려줄 건지를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통합관리 기본 개념이고. 생물권 보전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향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끌어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의 발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사실 경기도가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안의 경기도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광역자치단체 역할, 세계 속의 경기도. 근데 생물권 관련해가지고 생태 관련된 주제에서도 좀 중심축으로 다른 광역지자체단체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현재 광능숲은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북한과 큰악세 복원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등 남북 학술 교류의 통로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의 통합 관리 및 남북 간 학술 교류를 위한 일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법정 기구를 설립하자는 제안도 얼마 전 도의회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우리가 모두 잘 알듯 정권의 변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신속히 대응하고 경기도 평화협력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 조직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내 남북교류 관련된 국은 행정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마스터 플랜을 할 수 있는 법정기구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 연구집단이라든지 이제 평화에 관련된 통일 전문 강사 양성이라든지 이제 이탈 주민들, 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이질감을 없애는 거,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생태를 주제로 한 남북교류, 학술교류의 중심축 이런 것들을 힘을 갖고 가려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법정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가 한탄강 다리입니다. 550여 년 동안 큰 산불이나 산림 훼손 없이 온전한 모습 그대로 보존된 광능숲. 생태적 가치를 넘어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통로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천시 영북면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이곳은 한탄강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난 4월 문을 연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는 한탄강의 생성 기원부터 지질 및 생태학적 특징, 한탄강의 역사와 문화까지 모든 내용을 총체적으로 전시한 국내 유일의 지질공원 박물관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을 흐르는 한탄강. 이 때문에 두 지자체에서는 한탄강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학술 논문 등재, 환경부 설명회 등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작정 올릴 수는 없고요.
2016년도에 경기지사하고 강원지사가 이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을 세계 지질공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협력 체결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미 이쪽 지역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만의 자산이 아니라 이걸 잘 가꾸어서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자산 좀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발원해 우리나라로 흐르는 한탄강은 철원과 연천, 포천 등을 흐르는 강인데요. 그중 포천의 한탄강 지역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수많은 천연 기념물과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현재 포천시는 한탄강의 가치를 세계로 넓혀가는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용역 결과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뭐 준비 과정은 좀 철저히 된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년 2020년에 이제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여기가 이제 세계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 지질공원이 되는 거죠. 이에 발맞춰 한탄강을 친환경적인 지질생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비 사업들도 다양하게 계획 중입니다. 균형발전 사업비로 지금 한 150억 정도를 좀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좀 2개 놓고 또 뷰포인트 좋은데 전망대를 좀 만들어서 이 아름다운 경관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좀 정비를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를 넘어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 중인 한탄강.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생태 자원을 넘어 한탄강을 남북 협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 지도를 봤을 때 가로축과 세로축이 딱 교차점이거든요. 포천의 비전이 이제 남북 경협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남북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하려면 남북 교류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경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태를 주제로 한 학술 교류를 통해서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시민운동단체에서 활동하며 포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김우석 의원. 근데 그 학교 다니는 과중에 언론개혁에 관심이 많았어요. 언론들이 거짓말들을 좀 많이 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가다 보니까 정치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도권 정치도 고민했었지만 지역에 내려와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거창한 계획을 갖고 내렸는데 이후 다양한 시민운동을 거쳐 국회 비서관으로 활동하며 국가 재정 및 입법 과정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는데요. 책상 위 정책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던 그는 1년 전 마침내 오랜 도전의 결실을 이룹니다. 도연이 이제 3번째예요. 도전이 3번째 만에 된 건데 그러다가 이번에 2018년도 6.13 때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정을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포천의 내일을 준비하고 포천의 내일을 바꾸기 위해 그가 집중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 북부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뭐 의료 격차 해소라든지 뭐 교통 격차 해소라든지 또 이런 부분 뭐 기반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기반 시설 잘 다져놓고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좋은 경관과 함께 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당찬 포부로 시작된 그의 시민운동이 포천의 내일을 바꾸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진 지금 계속되는 그의 힘찬 활동으로 변화될 포천을 기대해 봅니다.